나스닥이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수가 훈풍을 보이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투자 심리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후반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어떠한 좋은 재료들이 나왔는지, 어떠한 기대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게임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이제는 저작권도 인정해주고 IP 쪽으로의 기대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판호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했었던 게임주들, 이제 그 활로가 열리는 곳인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빚내서 투자하는 B2 1위 종목은 SK가 됐습니다. 자, SK 바이오 팜에 대한 효과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치료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바이오 관련 종들에게 이런 그 신용 잔고가 크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빚내서 투자한 것들 지금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은 분위기는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 좋은 형태의 좋은 지표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뭐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괜찮은 그런 포지션들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상승 출발, 그리고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상승폭을 상당폭 반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둘 다 오름세를 보였다는 것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1200포인트가 넘는 수치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지수의 상승 흐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가장 큰 효과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부분들,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도 투자해서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구나, 걱정 없겠다, 이러한 안도감이 들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이런 영향들은 고스란히 전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 상승 쪽에 추가적인 베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저항선 돌파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말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상승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황들을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배경에는요, 깜짝 고용 훈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깜짝은 아니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결과치를 가지고 시장에 보여질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상했던 대로 잘 나오게 된 부분이죠. 일단은 감염병이 재확산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우려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대 이상의 고용 지표의 그 포인트들이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2207포인트 마감이 됐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시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사상 최고가로 올라섰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소비 심리의 어떤 증가, 그 다음에 이런 고용지표의 증가,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소득 증가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성이 굉장히 좋게
부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와이낫이 된 거죠. 왜 이럴 때 투자 안 하는데, 왜 주식을 사면 안 되는데, 이런 안도감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지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비농업 일자리, 자, 6월 달에 비농업 일자리가 역대 최대폭입니다. 무려 480만 개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특히 이 실업률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이슈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1%가 나타났어요. 실업률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된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 실업률, 즉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뭐 드라마틱한 감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경제에 대한 어떤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그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현재 도이치방크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 CNBC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기대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깜짝 발표였다. 네,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준 거죠. 보너스가 100만원 나올 거 기대했는데 200만원을 줘버린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기분이 더 좋죠. 기분이 좋았는데 더 좋은 기분이 형성이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흥분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과 6월에 목격한 것은 조기 회복의 청사진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우려감도 약간 있죠. 이 전염병에 대한 상황, 이 바이러스 상황이 통제가 된 이후에나 이제 더 좋은 흐름들이 연결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약간의 선을 긋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좋아지는 것,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더라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장의 상황이 흘러가는 것과 또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들, 또 속속들이 이제 그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두 개씩 개선이 되어가는 상황으로 간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종식이라는 하나의 기대감으로 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의 호조세는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는 뭐 걱정할 것이 없는 상황이 좀 된 거고요. 좋은 분위기로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휴장을 한번 할 텐데요. 그 휴장 이후에 나타나는 포인트들은 일단 그 장이 쉬기 전날 휴장 전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본다라면은 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네, 국내 증시도 주말 동안에 좀 편안하게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시장 걱정 일단 살짝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주말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상승 분위기가 나왔다라면 살짝 그런 상승에 대한 폭을 좀 반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변동폭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수급 동향과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한령이 해제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화장품 또는 엔터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저 역시도 이제 최근에 엔터주 쪽에서 상한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바람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한한령과 관련 종목분들은 엔터와 화장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신고가가 또 나타났죠. 뭐 100만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1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언택트, 즉 비대면 수혜주로 떠올랐다는 얘기죠. 게임은 사람들 만나서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의 어떤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죠. 사람들이 또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집안에서 머무는 활동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한령의 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완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만들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발 호재는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판호를 뭐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판호를 내준 적이 없어요. 판호라는 것은 중국에서 이 게임을 판매해도 좋다라는 어떤 그 판매 허가 번호? 판매 허가증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줘야지만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되는 건데, 중국에서는 왜 판호를 안 주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판호를 금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압박이 계속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한령 해제에 본격화된 어떤 흐름을 타고서 이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 게임 업체 웹젠이 무려 15.7%나 급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도 마찬가지 신고가 흐름이었고요. 컴투스, 뭐 넷마블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액션스퀘어 이런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럼 중국의 판호가 완전히 해제가 된 것입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판호의 발급은 직접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한령 해제에 따른 분위기, 이 완화된 분위기로 간다면 판호의 어떤 그 직접적인 부여 이런 것들, 발급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판호 발급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라면 게임주들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좋은 기대치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IP를 이용한 중국 게임 업체와의 협업, 이런 것들도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한령 해제 또는 판호 발급,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왔다거나 딱 이제부터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이런 우회적인 어떤 진출 전략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것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그 한한령 해제와 판호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내용들도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뭐 중국을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라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가 상승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이 중국 기대감들은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끝났어, 글렀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의외의 이런 그 긍정적인 결과치들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게임주들은 좀 중장기적인 상승을 계속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주 쪽에 관심을 그동안 많이 가지신 분들, 이제는 뭐 그 언택트 관련한 그런 종목들,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라면 이제 중국발 호재, 중국발 좋은 소식,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게임도 하고 주식으로 돈도 벌고 뭐 그러셔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잔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달 사이에 빚내서 투자한 그 신용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바로 SK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K라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 정말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 SK가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그냥 SK바이오팜에 대한 효과죠. 네, SK바이오팜이 이제 자회사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 SK바이오팜에 그 뭐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SK의 이런 그 주가 상승은 이유가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 SK 바이오팜에 대한 그런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대 주주인 SK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이 상장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기 전에 막 거기에서 막 공모가 몰리고 또 이제 그 상장한 이후에도 딱 매수세가 몰리고 뭐 목요일 상장 첫날 같은 경우는 상한가 잔량이 무려 2천만 주가 넘습니다. 가격이 12만 원이 넘는데 2천만 주가 넘었다니까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상장 기대감들을 지금 뿜어내고 있는 상태인데 뭐 잘 아시죠? SK 바이오팜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SK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은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신용융자를 써서 빚을 내서 투자한 이 SK의 주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봤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것 외에도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의 신용융자가 일단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뭐 그런 종목들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이 신용융자가 많은 종목들은 주가 상승률이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를 봤을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거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치료제나 백신 쪽 기업들이 많거든요. SK도 지금 SK 바이오팜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시젠, 신풍제약 이런 종목군들의 신용융자가 강하게 증가했었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라면 이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치료제나 백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젠, 신풍제약,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 이런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라서 현재 신용량과 많이 늘어난 쪽은 이제 이 치료제나 백신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단키트 관련한 부분은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같은 측면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풍제약, 부강약품,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동지세미캠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젠을 제외한 다른 B2 종목들은 다 그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 같죠. 진단키트는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별 의미는 없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진단키트나 백신, 진단키트 제외한 치료제나 백신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씩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상승에 대한 진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백신 치료제에 대한 종목들 공략하는 전략은요, 일단 지금은 누리시되 하나씩 두 개씩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매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같이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시장이 박수 칠 때 떠나라, 뜨거울 때 떠나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될 때 들어오게 되면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작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막바지에 가게 되면 신용 잔고라는 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에 따른 역효과로 주가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도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빚내서 투자하는 것들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변동성에 꼭 예의주시하시고, 너무 뜨겁다라고 한다라면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이제 조금씩 챙겨주시는 그런 전략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고용 훈풍에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좋은 소식 말씀을 드렸고요. 게임도 한한령이 해제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입고 있다,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인 재료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사이에 빚을 내서 투자한 B2 1위 종목은 SK로 구분이 됐습니다. SK 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빚내서 투자한 그
내용이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 즉 신용잔고가 크게 증가한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쪽이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시젠을 제외하고는 수익이 많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서 여기 이 백신과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증권에 투자했는데 자신이 배를 잘못 탔다는 느낌이 들면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그러나 먼저 자신이 탄 배가 잘못된 배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것은 확신과 직관의 혼합이다. 중개인 한 사람의 생각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 주가라는 것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V나 방송, 뉴스 또는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추천받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을 내가 매수할 때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나만의 어떤 적용, 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이 조언을 참고로 해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이 들어야지만이 되는 거고요. 또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때 이건 아니다라는 확신을 또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이라는 부분들은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막 그냥 짬뽕을 생각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시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막무가내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TV에서 추천이 돼서 샀어요. 또는 뭐 신문에서 얘기가 나와서 샀어요.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천이 나온 종목 중에 내가 관심이 있다 한다면 그 종목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 정도는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꼭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뭐 좋은 분위기 오늘 형성되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또 장중 시황으로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